앞으로 이제 오늘이 5번째죠. 그리고 앞으로 5번이 더 남았어요. 5번은 필드 뛰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쭉 강의해 온 거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좀 필드에서 뛰는 그런 쪽에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이 청주를 비롯한 이 충청북도 지역을 많이 뛰었는데, 오늘은 제 전공하고 약간 다른 분야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인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청주의 인물에 대한 거는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 어떤 특정 인물을 하나 정해서 강의한다면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강의해도 1시간 그냥 강의 부족한 거죠. 한 인물에 대해서도. 근데 이 땅에서 살아온 뭐 수많은 수백 명에 이르는 뭐 거의 수백 명, 그렇게 이름단 이름 알려진 분만 해도 수백 명이고 뭐 그 훨씬 더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언제 이렇게 청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고, 곳곳에 이제 새거성취들이 있는데 새거성취를 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우리 청주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인맥을 형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청주문화원에서 나온 책들은 거의 다 제가 관여해서 만들었는데, 저도 여기 같이 집필을 했고요. 청주 역사 인물 기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인물들, 청주 출신들의 많은 인물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역시 문화원에서 만든 책인데, 청주의 뿌링이를 찾아서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청주의 표준말은 뿌링이죠, 뿌링이. 청주의 뿌링이를 찾아서 이렇게 이런 책도 만들었어요. 이 책은 주로 새거성취들, 언제 이제 예를 들면 김씨면 김씨, 진주강씨면 진주강씨가 언제 들어와서 저쪽에 하인직스 뒤쪽에 거기 진주강씨들이 집성토를 이뤘죠. 강내면 연정리의 한양조씨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큰 주제로 이렇게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사진으로만 강의했는데 오늘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하는 내용은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자세히 들으면 사실은 나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또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인다호걸 누가 한 말이라고 했죠? 다 기억하시죠? 예, 고려 태조 왕건 청주에 와서 인다호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청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정식 부인, 첩이 아니고 정식 부인이 몇 명이죠? 29명이에요. 29명. 정식 왕후가 6명. 나머지 후궁이 23명, 합쳐서 29명인데, 전국 곳곳에서 왕비가 다 들어갔어요. 충북에서는 진천에서도 갔고, 상탄 임씨 거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충주에서는 그 유씨, 충주 유씨가 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4대 광종 임금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청주에는 없어요. 청주는 태조한테 누구도 시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당히 좀 그래도 인물들이 많고 호족 세력들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토성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청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종실록 기리지라든가 이런 기리지를 보면 청주의 토성이 전국이라고 하면 전국 9년을 말하는 거죠. 한 500개가 넘어요. 군 단위로 얘기하면 저 북한까지니까 한 5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토성이 많은 데가 청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인다호걸,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를 표현하는 말 중에 저는 참 좋은 말이 이 인다호걸이란 말이고, 그래서 인다호걸이란 말은 많이 써요. 청주 고인세박물관에서 무슨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인물에 관련된, 성씨에 관련된 전시할 때는 이 인다호걸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지대민족.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조밀하게 산다. 지대민족. 땅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또 땅이 넓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봐도 뭐 사막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이런데 또 있는 나라에서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청주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유적, 유물, 문화유산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주에는 이런 뭐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 중에는 호걸이 또 많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이제 지리지를 쭉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지역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아주 바이블 같은 책이 신증 동국여지 승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거를 보려면 여지도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교인들이 그 성경을 끼고 살듯이 제가 제일 많이 끼고 사는 책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에요. 항상 이 책은 제 옆에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이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다 나와요. 조선 전기 이전 거는. 그리고 후기 거를 보려면 여지도서를 봐야 되고. 근데 여지도서는 이제 신증 동국여지 승람 이후 거를 이제 추가로 더 올린 자료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자료는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인데 여기 청주목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제 경계를 냈고 청안 뭐 여기 또 청안이죠. 시화역, 면리, 문의현까지 면리고 뭐 이렇게 다 했었고 서울까지 경도까지는 293리라고 해서 청주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주의 그 면적이 지금 현재 청주 면적이 서울의 몇 배라고 했죠? 1.6배. 서울시 면적이 1.6배예요, 현재.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면적의 1.8배입니다, 청주가. 그러니까 청주 면적이 910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더 넓었어요. 더 넓었던 것이 주한양, 덕평양 이런 그 월경지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청천 땅이 신라 때부터 계속 일제강점기까지 청주 땅이었죠. 청천면이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청천면이 지금 증평군의 2배가 훨씬 넘어요.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천이 청주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양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송시열이라든가 이런 인물 속에는 다 그냥 청주 화양동, 청주 송시열로 돼 있어요. 화양서원, 청주 화양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넓은, 물론 이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문의입니다. 문의는 또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의가 사실 지금 청주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넓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천 땅이 계사로 넘어갔지만 문의 땅이 왔기 때문에 면적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주의 지명, 첫 지명 상당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룬, 낭비성, 이룬, 낭자곡. 여기 성자가 사실 빠져가지고 낭자곡성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원경, 서원소경, 서원경. 고려 태조 23년에 940년인데요. 이때가 개금명,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이름이 뭐죠? 청주죠.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돼 있고, 성종 2년에 목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전국에 12개 목을 설치하는데 가장 이게 서원, 소경 다음으로 저는 청주가 굉장히 큰 도시로서 역할하는 데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다고 봐요. 성종 2년에 목을 설치한 거, 전국의 주요 도시에 목을 설치하는데 청주가 그때 목이 돼가지고 계속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금은 목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주요 도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전절곤이라든가 있고, 현종 때는 12개 목을 8개 목으로 줄여요. 전국에 그 12개 목을 8개 목으로 줄이는데, 이때 청주도 그냥 8개 목에 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관찰사, 판국사, 이렇게 이걸 파고, 조선 세조 때는 진을 두었다라고, 청주 진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죠. 지금 제1교회 자리에 청주 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현에 청천연이 있고 주안향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관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는 땅으로는 군이 2개, 천안군, 옥천군. 옥천군이 면적은 작지만 위상이 사실 높아요. 천안하고 옥천은 군이었고 나머지는 다 직산, 목전, 문의, 해인,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사는 현이었습니다. 현. 이 현도 이제 그 직산 알죠? 저 천안 위에 목천, 저 독립기념관 있는 그 지금 천안 땅인 목천, 타역이 우리 청주목 관할 지역이었던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그 현령이 다스리는 몇몇 곳을 보면 문의나 이런 데가 이제 현령이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조금 더 높았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원은 뭐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성씨에 대한 거니까 여기 성씨가 나옵니다. 성씨, 이 본조라고 했죠. 신증 동국문자재 승람이 조선시대 때 편찬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본조라고 한 거예요. 본조는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신증 동국문자재 승람이 편찬될 당시, 조선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 약간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호식인데, 성종 때 또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신증이 또 되지만, 여기 보면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동방씨, 정씨, 왕씨, 황보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성씨를 이렇게 한씨에서부터 황보씨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그 왕씨하고 황보씨는 개경에서 왔다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병개경, 개경으로부터 온 거고, 실제 토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씨까지. 자, 그러면 요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여기 손씨, 여기 그 정씨까지 본관이 어딜까요? 청주입니다. 청주정씨예요. 청주장씨, 청주준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에 12개의 토성이 있었던 거예요. 토성. 이따가 이제 토성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씨가 살았는데 이 노씨는 포천에서 왔고요. 유씨도 살았는데 이 유씨는 목천에서 왔고, 홍씨는 해인에서 왔고, 김씨는 경주에서 왔고, 성은씨는 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을속. 이게 계속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청주에서 계속 살았어요. 청주의 토성은 아닌데 속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자는 이제 이게 여기서 이게 사실 잘라야 되는데 모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요건 촌성이라는 얘기고, 박씨, 신씨, 갈씨는 촌성입니다. 촌성. 그러니까 이제 청주의 어떤 특정 촌에 이제 촌성이라고 해서 약간 이들보다는 좀 규모가 세력이 좀 약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청주에 본관을 두고 여기서 살았던 겁니다. 박씨, 신씨, 갈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안은 지금 대전광역시 땅인데, 대청댐 건너편이죠. 해인에서 쭉 내려가면, 해남에서 내려가면 또 만나기도 하고, 다리 건너서. 거기가 주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씨, 오씨, 조씨, 장씨, 유씨가 살았고요. 근데 이것을 병속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계속 이어 살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자, 여기가 지금 초정입니다. 초정에 김씨, 한씨, 필씨가 살았고, 배음소에 박씨, 이씨, 필씨가 살았고요. 청천, 지금 청천이죠. 청천에 손씨, 전씨, 문씨, 그리고 여기 간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간신이 지금의 천안시 수신면이라고 있어요. 수신면을 이렇게 병천 쪽 가다 보면 수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추적이 됩니다. 거기에 이씨, 전씨, 유씨가 살았고요. 덕평에 이것도 월경지인데 신씨가 살았고, 조풍이 어딘지 제가 요거는 못 찾았어요. 여기에 이씨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지구 홍궁제식남에 청주에 살았던 요 성씨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서 급격히 사실 늘어납니다. 이따 다시 보시면. 풍속주에, 신지구 홍궁제식남에 이제 풍속주에 보면 인다호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조, 고려 태조왈, 청주, 토지, 옥, 요, 인다호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주에 동남지 주집, 지대민족, 경양, 요광 이렇게 했는데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다호걸, 고려 태조가 말하기를 청주는 땅이 기름지고 사람에는 호걸이 많다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조 왕건의 말이죠. 땅이 기름지고 여기 청주, 여기 삼수변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삼수변이 없어요. 청주의 지명에 맑을 청자인데 여기는 푸를 청자, 청주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삼수변이 생기죠. 그래서 청주의 토지는 땅이 기름지고 지오, 요인, 뭐 사람에는 호걸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지 주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모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이승인이 이모지한테 보낸 글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승인이 이모지를 전송하는 글 서문에 청주는 실로 동남쪽의 집합지로서 그 땅이 넓고, 여기서 땅이 넓다는 얘기는 또 나와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사업이 번잡하다. 이게 이제 이승인의 호가 도원이죠. 도원이 만든 도원집에 나옵니다. 도원집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민족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노숙동이 세조 때 이제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인데, 노숙동이 지은 향교기에 서원은 청주를 말합니다. 당연히. 서원은 한도의 본영으로서, 한도가 뭐죠? 충청도죠. 충청도의 본영으로서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동에 이제 그래서 지대민족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양 요광, 요거는 이제 이영구가 세조 때 청주 목사를 지낸 인물인데, 이 이영구가 쓴 향격, 이것도 역시 향격입니다. 여기에 지역이 넓고 인재의 많음이 힐로 다른 고을에 가히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글들에서 보다시피 청주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이 살고 그 중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구 동목여지승남에 풀이한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지금 주한향이 계속 나오는데 청천현하고, 이게 지금 주한향이 이게 굉장히 넓은 땅인데 사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옛날 주한 땅에 청주의 아주 큰 인물 충암 김정이라고 있어요. 김정이 이제 보은의 종곡 출신인데 묘소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 주한양에 있어요. 지금도 그 묘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은에서 해인 지나서 해남으로다가 대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다리 건너서 바로 거기 다리 건너자마자 조금 더 가면 이제 충암 김정 선생의 묘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청주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리지에 충암 김정은 청주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묘소가 여기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서원에도 충암 김정 선생이 배양이 된 거예요. 계산 인물이지만, 보은 인물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보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묘소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청주가 청주의 인물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주 땅이 얼마나 넓었느냐 하는 걸 한번 오늘날 면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동주내면, 7개리 1개 절이 여기 그 마을 이름까지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마을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인구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지도서에.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많아서 그건 다 생략하고 마을 이름까지 다 생략한 건데, 마을 이름까지 쫙 나옵니다. 동주내면은 7개리가 있고, 그 중에 절 하나가, 절에 또 사람이 많이 못 살기 때문에 이 절 하나를 거의 마을 하나로 사실은 취급해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나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금 걷어야 돼. 세금 걷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구조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역하고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서로 이제 도망 못 가게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오가작통법. 5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공동 책임지게 하고, 이런 감시 체제 만들어서 마을을 사실 굉장히 쪼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의 마을보다 옛날 마을들은 훨씬 더 작아요. 훨씬 더 작아요. 제 고향이 이제 오송읍 연제리인데, 연제리만 하더라도 한 7개 마을이 나와요. 옛날 때. 그러니까 7개 마을 정도가 합쳐서 지금 연제리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세분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가, 밑에 이제 통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실 뭐 어떻게 좋은 표현을 하면 공동으로 농사도 짓고 공동생활, 요즘 뭐 얘기하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생활 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하게 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감시 체제를 뒀던 거죠. 어쨌든 이 청주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데가 동주 내면이에요. 여기 동주 초등학교 있죠, 금천동에. 얼마 전에 임승빈 교수님이 오늘 하셨는데, 동주 초등학교가 왜 동주라고 했느냐? 동주 내면입니다. 동주 내면. 금천동 일대가 동주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청주 요 중심가는 이제 읍성 요 주변은 청주 면이 되는데, 옛날에 면은 없었고, 여기 청주 면은 없고, 나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청주 면이 생겨요. 그리고 4개 면, 동주 내면, 북주 내면, 서주 내면, 남주 내면을 합쳐서 사주면이라고 해요. 일시시대 때 사주면. 그래서 사주면 사무소가 남주동에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주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남주내면에서 나온 거예요. 남주내면에서. 남주동이 남주내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동주내면, 북주내면, 서주내면, 남주내면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넘어가면 산이 일면, 현 내수 밀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23개리, 거기 뭐 말이 굉장히 많죠. 하나의 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내 이상면, 여기에 30개리와 절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낭성면과 미원면 남부 지역 일대가 되겠고요. 산내 이하면, 지금 이제 낭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가 이제 산내 이하면이 되겠고, 산내 일면이 현재 미원면 북부 지역, 대신이나 거기 가는 쪽이 되겠죠. 여기에 40개리 하나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쪽에 청천면이 있죠. 청천면이 28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914년에 괴산군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고요. 동북쪽으로 볼까요? 동북쪽. 여기 산의 이면, 현 북이면 일원입니다. 여기에 19개 마을이 있었고, 그 동북에는 하나만 지금 소개가 돼 있어요. 남쪽으로는 남주내면. 청주 시내 지금 남쪽 지역이 되겠어요. 남주동, 석교동 일대 다. 여기가 남주내면이 되겠고, 남일 상면. 현재 남일면 일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일면, 강내면, 강해면, 강서면 하니까 일제잔재다. 이거 면 이름 바꿔야 된다. 여기 친구, 여기 강내면 아니구나, 참. 강내면에서도 일제잔재라고 해가지고, 미오면으로 바꾸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내면이 일제잔재라 이걸 미오면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미오중학교 출신이에요. 미오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좀 참고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저한테 요구가 와서, 오히려 제가, 미오면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일제잔재고, 뭐 미오강이라는 게 일제잔재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게 그 이후에 생긴 거고, 강내면이라는 역사는 500년이 넘어요. 500년이.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임진왜란 이전에 면리제도가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훨씬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임진왜란 이전 거라는 거는 뭐 지금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데, 임진왜란 이전에 면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름들이, 지금 면 이름들이 이게 다 그대로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강내 일면, 여기 이제 이걸 더 옛날에는 더 세분했기 때문에 서강내 일면, 서강내 이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다가 이게 조선 말기에 가면요, 이게 또 다시 쪼개져요. 서강내 일 상면, 서강내 일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진다고. 그리고 서강내 이면도 서강내 이 상면, 서강내 이 하면, 이렇게 또 19세기 와서 또 갈라진다고. 그래서 19세기죠. 그렇게 이제 또 나눠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강내면이라는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게 500년이 넘는 거고, 미호는 이제 미호강이 생기고 하고, 또 충북선 철도에 미호역이 생기고 하면서 미호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강내면이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했더니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져가지고 그냥 추진하던 것이 싹 사라졌고,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또 왔느냐면 남일면. 남일면에서 청남면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남일면 주민들이 거기 뭐 청남동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청남면으로 바꾸려고 똑같아요. 강내면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역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강내면, 남일면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참, 청남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되는 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똑같은 얘기 했어요. 강내면하고 똑같은 얘기. 남일면이 500년이 넘는 거고, 청남면은, 뭐 청남면도 나쁘지는 않다. 청남면도 뭐 청주읍성이 청남군이었고, 뭐 청주의 남쪽이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도 좋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남일면이 훨씬 더 오래된 지명이다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역시 쫙 사라졌어요. 전화 한마디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일면, 남이면도 마찬가지죠. 저쪽에 대전강 쪽으로 남차이면. 여기 요거는 좀 특이해요. 남일 상면, 뭐 여기는 뭐 하면, 일면, 이면 했는데, 여기는 남차이면이라고 했어요. 남차. 차자는 이제 조금 더 먼데, 조금 더 멀어서 남차이면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면이 여기도 가 있죠. 현재 대전시 동구 대청동 지역입니다. 요거는 조금 일찍이 대덕군에 편입이 돼요. 한일합방 이전에 1906년에 대덕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1개의 마을이 이 청주편에 쭉 마을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서주내면, 지금의 이제 서문동 일대, 서문시장 일대, 또 저쪽에 사직동 일대, 여기가 다 이제 문천동까지, 여기가 다 서주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심천 건너 가경동까지가 서주내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강내 일면, 강서동, 강서 1동, 2동,
여기가 서강내 1면, 서강내 2면이 현 강내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서강의 1면, 여기가 이제 지금 오송 지역입니다. 오송하고 옥산면, 서강의 1면. 제 고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서강의 2면이 현 옥산면 일대. 저쪽에 이제 오창 쪽에 붙어 있는 소룰이라든가 뭐 가랑리라든가 여기에 다 여기에 이제 서강의 2면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서쪽으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신면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으로 들어가 있는 수신면이 청주 땅이었고, 덕평면, 현 세종시 소정면 이론인데요. 전의에서 천안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소정리라고 있어요. 그 옛날 충북선, 그 경부선 철도역에 소정리역이 있죠. 소정리역. 그 일대입니다. 그 덕평역. 청주에서 굉장히 모른데,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모른데, 여기가 청주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3개 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북주내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청주 시내 북쪽 지역입니다. 내덕동에서 율량동 지역까지가 다 여기 북주내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천동 뭐 이런데, 우암동은 뭐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암동에서 저쪽에 지금 율량동 지역까지가 북주내면, 그 다음에 북강내 1면, 현 내수읍 서쪽 지역, 북강내 2면, 현 북이면 서쪽 지역이고, 북강의 1면, 그러니까 지금 오창의 북쪽 지역이 되겠고, 북강의 2면이 23개 리가 나오는데, 오창읍의 남쪽 지역,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지도서에 보면 여기에 속한 마을 이름까지 쫙 나와요.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인구수까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지금 그건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 24개 면이 있고, 다 합치면, 요건 이제, 다 합치면 24개 면인데, 요건 제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 편호가 12,749호가 됩니다. 다 더하면. 남자는, 그 중에서 남자가 21,191명, 그리고 여자가 21,729명.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해놨어요. 여지도서에. 김윤년의 장적에 따랐다. 김윤년 언젠가 찾아보니까 김윤년이 1759년, 영도 35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지도서의 기록이 아주 정확한 거죠. 그 당시에 그 발행된 때에 마을 인구수까지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호구총수라고 하는 책도 또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인구조사한 책들이 그 이후에도 또 몇 개는 더 있어요. 그런데 읍지라든가 이것이 이제 계속 또 이후에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거는 마을 이름만 나오고 마을 이름만 쭉 열거돼 있고 뭐 인구수는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여지도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대민조, 청주가 지대민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의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청주가 어쨌든 문의가 청주 땅이 됐으니까 그냥 대충 살펴보면 동쪽으로 동면, 서쪽으로 서일도면, 지금 현도면 남쪽 지역이고, 서이도면 이렇게 되겠고, 서삼도면, 지금 북악면입니다. 지금 세종시로 넘어갔죠. 그다음 남쪽에는 남면이 있었고, 저쪽에 이제 후곡리, 멀리서 가는 쪽 후곡리 방면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머리면 서쪽 지역이 있는데, 저쪽에 그 두모리 이쪽이 되겠고요. 읍내면은 이제 지금 면 소재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문의에도 7개 면,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전에 우리 미호강 때 많이 부딪혔잖아요. 네. 그때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서강, 북강은 다 어디 보면 미호강을 줄기로 기존에서 청주 읍지에서 서쪽과 북쪽은 그 미호강 물길이 흘러갔지만 또 남강이라는 이름과 동강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래쪽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아래쪽 그쪽에 동진이 걸쳐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요, 말씀 맞는 거고, 제가 그때 발표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호강이 이제 일제 잔재에다 해서 뭐 저쪽에 동진강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이 한참 있었는데, 그거에 물어든 것을 찾아보고 말씀 나온 김에 미호강이라고 하는 것은, 미호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이제 1910년 조금 이전서부터 나옵니다. 1900년대 한일합방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호강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 이전에 미곡강이 나옵니다. 미곡강에 대한 기록은 1800년대 초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기 한 100여 년 전 기록서부터 미곡강이 쭉 나옵니다. 그럼 미곡강이 미호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고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게, 우리가 서강내 1면, 서강내 2면 이렇게 서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로 해서 봤을 때는 서강이요, 서강. 저쪽이. 미호강이 저쪽에 있는 게 서강이라는 얘기죠. 지금 까치되어 있는 이쪽에 그 청주의 북쪽을 흐르는 건 북강이라는 얘기죠. 북강. 청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쪽에 세종시에서 옛날 연기현이죠. 연기현에서 동진천이 나오는데, 동진강이라고도 했고, 동진강이 나오는데, 연기현으로 봤을 때는 동쪽 나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연기현에서. 그러니까 연기현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나루, 그러니까 동진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저 동진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청주에서 봤을 때는 서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는 지역마다 자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강, 동쪽에 있는 나루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붙인 것이지. 그래서 미호강이 절대로 동진강으로 바꿔서 안 된다라고 이연사 소리 높여 외쳤었던 거죠. 그래서 잘 보존이 되고 그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죠. 예, 시간이 이제 성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씨. 예, 여러분들 다 성씨 가지고 있죠. 성씨, 뭐 그래도 지금 성이 없고 성명, 성과 이름을 성명 합쳐서 하는데, 성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한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이 없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민들은 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해문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중국의 문자에 관한 최초의 자전인데, 성인지 소생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 사람이 태어난 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모계시대에는 역의 혈통, 북계시대에는 북의 혈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성자에 보면 여기에 그 변이, 계집녀 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류 사이는 동양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지금 뭐 남존여비니 뭐 해서 이제 남자가 위주로 되는 사이로 생각하는데, 그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뭐 저는 남존여비를,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합니다만은, 네, 맞죠?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성이라고 하는 데에 여기 성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남자가 아니라 계집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목의 사이였던 거예요. 목의 사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성이 계집여변에 날생자잖아요. 이게 날생자예요, 날생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그게 이제 그 목의 혈통에 따라서 이 성자가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도 이제 북의 사이가 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북의 사이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는 목의 사이였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성씨의 성하고 씨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이 뭐예요? 했을 때는 뭐 박씨, 김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박성, 김성이라고는 또 얘기는 안 해요. 어디 박씨요? 그러면 나 밀양 박씨요. 그래도 밀양 박성이라고는 안 해요. 이런 차이점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전에 보면 천자 건더 인생 이 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가 유덕한 사람을 세워 제후를 봉할 때 그 조상의 출생자로서 성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이 성이 그 어떤 혈통, 그 혈통에 따른 것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개인의 성에 의하여 각자의 소속된 혈통이 분별이 된다 하는 거죠. 성씨. 그러나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하게 될 때 각 지역에 분산된 일파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표지가 필요해요. 자, 제가 박씨예요. 박씨가 저는 이제 밀양 박씨인데 밀양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인구가 분화돼 가지고 서울에도 살고 청주에도 살고 부산에 가서 살고 그래요.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구분하기 위해서 밀양에 사는 사람들은 밀양 박씨, 순천에 가서 사는 사람은 순천 박씨, 고령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고령 박씨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데는 지역을 반드시 이제 표시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 시도 경주이 시냐 전주이 시냐 하는 것은 그 시조가 살았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딴 데 이주해 가도 뭐 계속 이제 밀양박씨, 전주이 씨, 경주이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조상, 그 관향이라고 하는데 관향이 만들어진 그 관조의 고향이 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좌전에 보면 조지토 명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자는 그 요즘 말하면 봉급이에요. 복록으로 준 땅을 얘기하는데 복록으로 땅을 주었고요. 그것으로 시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지명에 의해서 명명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방에 토착한 제지 시족 집단의 성씨에 대한 총칭이다. 그런데 이제 청주의 토성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아까도 나왔지만 그 지역에 이제 그 제지 시족 집단,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에서 핵색계나 하는 세력이 있는 그런 집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토와 특정 지역 시족 집단을 의미하는 성, 이게 혈통이죠. 그러니까 지역과 혈통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토성이다. 따라서 청주의 토성은 청주에 기반을 둔 특정 혈족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한씨라고 하면 한씨인데 그 중에서 청주에 기반을 둔 한씨. 그러니까 청주의 토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주의 토성이 고려시대 때 12개, 그리고 촌성까지 하면 15개인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토성의 개념은 서경 우공편에도 석토성이라고 해서 저 석자는 줄사자하고 같아요. 한자로. 토성을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줘 농사를 짓게 했다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토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연과 지연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성씨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성은 고려시대 9년의 행정구역 형성 및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성종 때 행정구역이 지금 이제 조선 말기까지의 행정구역,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고려 성종 때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행정구역 형성 및 정치 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분화되거나 또는 많이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도. 그래서 토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경상도 지리지 1425년에 편찬이 되는데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가 이것보다 조금 늦습니다. 1432년에 보이는데 여기 토성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그 세종실록 지리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청주에도. 그리고 동국여지 승람에서 보면 토성이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아까 본조라고 했죠. 본조에 청주에 그냥 성씨만 나왔어요. 토성이란 말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토성이 한참 이렇게
하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토성의 개념이 사실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 고려시대에 존재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소멸을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씨의 성립은 부족국가 시대부터 나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국왕과 부족장들이 그들의 어떤 권세, 권위를 세습하기 위해서 혈족을 표시하는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것은 아주 특권층만 왕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지배층과 지식층 사이의 성씨의 사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특히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개국공신이나 호족들에게 사성을 하고 성씨를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호장들에게는 창성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라. 뭐 스스로 주지는 않았지만 네 스스로 만들어라 해서 창성을 권유하게 되고 성을 주기도 합니다. 고려 말기에는 상민, 뭐 여기는 상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평민입니다. 상민들까지도 성을 갖게 됐고요. 천민들은 갑오경장. 1894년이죠. 1894년 갑오경장 때 성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이게 150년도 안 돼요. 그리고 1909년에 호적법 시행으로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1909년부터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된 거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00년 조금 넘어요.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이 없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자, 지금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최씨 뭐 정씨들이 많죠. 이때 호족법 만들 때 김씨, 이씨, 박씨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을 거기다 쓴 거예요. 다른 성씨도 많지만 김씨, 신라의 왕족이란 말이죠. 이왕이면 왕족. 그리고 김해 김씨, 가야의 왕족이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씨로. 그리고 주인이 또 김씨면 그냥 주인성을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씨 또 왕족이고 또 조선에 또 뭐 그리고 박씨도 또 신라 때 왕족이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김씨, 이씨, 박씨 성이 지금 많은데 상당히 부풀려진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순수 혈통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성이 한자로 표기가 되죠. 한글 성 가진 사람 없죠. 그래서 성자들도 거기가 중국의 단자성, 한 글자로 된 거, 또 복자성이 이제 소수 있고요. 성자들도 거기가 중국의 성자입니다. 중국에 있는 성을 그대로 따와요. 그래서 세종실록에 있는 성자를 보면 박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중국 당주의 군망표에 나오는 성자들입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박씨는 중국에 없다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 없어요.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은 다 중국에 있어요. 다 중국에 있는데 오로지 박씨만은 중국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조선족이 가서 이제 살아서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조 주몽인데 원래 뭐 주몽이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러죠. 추몽이라고도 하고. 네, 고구려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하면서 고씨가 됩니다. 그리고 주몽이 신하인 제사에게 경씨, 무골에게는 중실씨, 묵고에게는 소실씨라고 하는 성을 내리게 되고요. 백제는 원조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해서 백제의 그 왕족의 성은 부여씨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뭐 박석김 다 알죠. 그 다음에 3대 유리왕 때 이제 육부의 6부족에게 성을 내리는데 양부의 이씨 성을 내리고요. 탈양부의 최씨, 점양부의 손씨. 이게 이제 육부족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신라가 사실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본피부의 정씨, 한지부의 배씨, 습비부의 설씨 이렇게 6성이 내려집니다. 가야국은 수로왕이 황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김씨, 김해 김씨가 되죠. 고구려는 건국 초기인 1세기부터 성이 나온 걸로 돼 있고요.
물론 그 백제나 신라도 처음부터 왕들은 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화된 것은 4세기 무렵인 근초왕 때부터, 신라는 6세기 무렵인 진흥왕 때부터 대체로 성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사성한 예를 보면 개국 공신 중에 딱 3명,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이죠. 우리가 보통 홍유, 배연경, 신순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홍술, 배현경은 백옥, 신순겸은 삼등산이에요. 삼등산.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 드라마 할 때도 보면 능산이라고 나오잖아요. 능산. 이 사람들에게 홍씨, 배씨, 신씨 성을 내려주고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북의 홍씨의 시조가 돼요. 홍유가. 배연경은 경주배씨의 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신순겸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평산신씨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건이 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와인에게도 사성한 경우가 있어요. 명주 장군, 명주는 지금, 강릉구에 어디죠? 설악산 가는 쪽에, 양양 그쪽이 이제 명주인데, 여기 김씨 성에게는 이제 김순식에게 신라의 왕족이죠. 당연히 신라의 왕족인데 왕치성을 하사합니다. 왕씨가 되고요. 그래서 왕순식이 돼요. 왕순식. 그 다음에 발해태자 대광년에게도 왕씨 성을 내리려고 해서 거의 왕족에 대접을 합니다. 발해의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귀족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죠. 신라 사람 김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권치성을 하사해요. 그래서 이 안동권 씨의 시조가 됩니다. 안동권 씨 굉장히 많죠. 안동권 씨 본래는 김씨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몽골에서 온 홀리타이가 이제 중국 이름이죠. 몽골. 근데 이 사람한테 인후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줘요. 성은 인, 이름은 후. 그래서 연안 이씨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인씨들도 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목이 있는 서역인을 하는데, 이 삼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순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공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름을 주죠. 그래서 덕수장씨에 이 사람이 시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조선왕조에서도 사성한 예가 또 나옵니다. 여진조, 사실은 태조 이성계도 사실은 여진 계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진인 퉁두란에게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성계의 이제 부하로서 여러 공을 세우죠. 이 사람한테 이진이란이라는 조선식 이름을 줍니다. 이지란. 그래서 청해이 씨의 시조가 돼요. 그러니까 청해이 씨의 조상은 여진 쪽이란 얘기죠. 일본인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 임지료란 때 갓도 기요사마 가등청정을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에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유재란하고 평자로한 때 공을 세워요. 조선에 귀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김충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조가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해김씨가 돼요. 근데 김해김씨 시조는 아니고, 김해김씨는 시조는 이제 김수루왕이니까 김해김씨의 편입이 되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경북 달성, 대구시죠, 지금은. 달성군 가창면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한, 성을 바꾼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순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현종 때 인물로, 현종의 이름이 고려는 왕씨니까 왕족이 왕순이에요. 왕순인데 이 사람이 발음이 똑같아요. 이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같아서 손씨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왕의 이름하고 똑같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을 바꾸게 돼요. 이걸 이제 피휘라고 하는데, 그 왕의 이름하고 지명을 바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왕의 이름하고 그 지명의 그 글자가 똑같으면 지명도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씨를
손씨로 바꾸고 일찍 손씨의 시조가 됩니다. 일찍면이라고 저 의성군에 있죠. 그 일찍입니다. 안동 밑에. 그 다음에 흔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충무강 이름이 왕흔이에요. 왕흔. 충무강의 본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흔섬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계성인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권씨니까 권씨성으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천권씨, 예천권씨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천에 가면 예천권씨 총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예천권씨의 시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동족거르로 부인에게 사성한 경우 보겠습니다. 광중의 부인 대목 왕후는 광중의 이봉누이인데 그 당시에는 이봉누이끼리 막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조카하고 뭐 결혼하기도 하고 삼촌 사촌끼리 뭐 결혼하는 일이 흔했어요.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고 해서 신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봉누이하고 결혼했는데 당연히 왕씨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성이 같은 왕씨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친정왕후의 성을 따라서 황보씨로 성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종의 부인 원정황후는 성종의 딸이면서 이제 현종의 종질녀가 되었는데 당연히 왕씨였죠. 그 어머니 문화왕후의 성을 따라서 김씨로 성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관양이라고 얘기하죠. 본관. 뭐 밀양박씨, 뭐 김액김씨, 한양조씨, 경주이씨 등등 이렇게 이제 관양을 하는데 관은 또 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본이라고도 하고 본관이라고도 하고 관양이란 말도 지금도 뭐 좀 유식하게 말하려면 관양이 어디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관양이란 말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관양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말기에 시작해서 시족의 근거지가 되는 지명에서 취했다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밀양박씨는 밀양에서 따온 겁니다. 당연히. 성과 관이 같으면 혼인도 금했습니다. 같은 밀양박씨끼리는 결혼도 금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조금 한두 개만 더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의 수를 보면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277개 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국 총설이 보면 이게 이제 이의현이 편찬한 책인데 여기에는 198개 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보문헌비고 조선 말기에 이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여기에는 496개 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증보문헌비고에 거의 500개 가까운 성이 기록된 것은 사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봐요. 요거는 없어진 것도 옛날 문헌 기록에 나온 걸 다 넣어버렸어. 지금 그 당시에는 없어진 건데 이 증보문헌비고가 편찬될 당시에는 없는 성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현대에 와서 1930년에 국세조사에서 250개 성이 되고요. 60년 얼마 안 됐죠. 1960년 국세조사에서 258개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85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사에서는 275개 성씨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은 정확하진 않지만 250에서 28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85년도에는 275개로 조사가 됐으니까 이건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2015년 통계조사에서 총 5,582개 성씨가 나옵니다. 이게 이주민들 때문에 그래요.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성씨가 지금 5,000개가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우리 성씨는 300개가 좀 안 되는 건데 이주민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성씨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한자 성씨가 이제 이주민들도 우리 그 한자식을 따르잖아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 왔는데 그 사람들 한국식 이름은 다 지금 개명해가지고 한국식 이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자 성씨가 1507개가 되고 그의 성씨가 이건 이제 한글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407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도
자기 본관을 만들어 버려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뭐 방대환인가 누구 있지 왜 그 TV에 자주 나온 사람 그 사람도 본관을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방글라데시 방식인가 그래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본관별로도 이게 이제 본관별로는 김씨만 하더라도 한 50개가 되고 이씨만 해도 또 한 50개가 되니까 본관별로 봤을 때는 36,744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 현재 인구입니다. 뭐 한 100개까지 쭉 나오는데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씨, 주씨 쭉 이렇게 나오고요. 강씨, 아까 진주 강씨하고 다른 요 강씨입니다. 현씨 또 이렇게 쭉 뭐 나오고 주씨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0까지만 했는데 뭐 여기서부터 은씨, 편씨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성씨가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관별로 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12만 명이 넘습니다. 412만 명.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김해 김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밀양박씨입니다. 이제 성씨, 전체 성씨 순위로는 3위였는데 본관별로 했을 때는 밀양박씨가 2위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리고 전주희씨가 세 번째 260만 명, 경주 김씨가 173만 명, 경주 이씨가 142만 명, 경주 최씨가 97만 명, 진주 강씨가 96만 명, 광산 김씨, 파평윤씨, 청주환씨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다음 주제는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청주를 청주입니다.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세종 창원대왕 실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종실록이라고 하잖아요. 세종 창원대왕 실록인데 여기 지리지 편에 보면 성씨가 나옵니다. 지리지에 성씨 청주 편에 이제 또 성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주는 청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성이라고 돼 있어요. 토성. 신정 동국문여지 승라면은 토성이라는 말이 안 쓰고 있죠. 안 쓰고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토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12개다. 토성 12, 12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동방씨, 정씨. 요게 12개 성이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성은 황보씨, 개경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경. 그 당시 이제 고려 수도 개경에서 왔다. 속성, 계속 이어진 성, 서문씨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청주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망내성이 5개예요. 내성인데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이거 책 만들 당시에는 내성인데 없어진 성 이게 5개인데 왕씨 개경에서 왔다고 돼 있죠. 노씨 포천에서 왔는데 없어졌고, 그다음에 유씨, 홍씨 이렇게 김씨 이렇게 돼 있고요. 망촌성도 박씨, 한씨, 신씨, 갈씨. 그리고 청천에는 성이 2개인데 촌씨, 전씨, 밭전자 전씨, 망성이 문씨 하나, 속성이 김씨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한양에는 성씨가 하나인데 하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이 4개인데 오씨, 조씨, 장씨, 유씨 이렇게 나오고요. 초자, 지금 초정일 때 여기에 속성이 2개, 김씨, 한씨 나오고 망성이 필씨, 배음수에는 속성이 박씨, 이씨, 망성이 필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지리의 인물주에는 딱 2명만 나와요. 인물주에 딱 2명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복흥, 청주경씨.
여기 이제 이따가 인물편에 또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경대승보다는 후대 사람이에요. 공민왕 때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 좌시중, 정렬공, 경복궁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정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청주 경치, 이 사람도 정탁도 당연히 청주 정씨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의정부 좌의정 청성부원군 익경공까지가 이제 뭐 벼슬하고 이제 시호를 말하는 거고 청탁. 그리고 배양, 본조, 태종, 묘정에 태종의 그 사후에 같이 묘정에 배양했단 얘기예요. 자, 이 사람 정탁이 이제 인물조에 계속 나오는데 청주의 정씨들이 고려 말에 상당히 행세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탁인데 이 정탁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바로 청주 사람 정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된다고 못 하잖아요. 누군가가 밑에서 살짝 부추겨 줘야지. 밑에서 살짝 부추겨 준 사람이 정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물지에 이 사람 이름이 딱 두 사람, 경복궁하고 정탁, 요 두 사람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증 동국문여지서는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편찬된 거죠. 신증 동국문여 100년은 안 되겠고, 하여튼 그 정도 얼마 후에 간행된 책에 보면 성씨가 나오는데 그냥 토성이라는 말이 여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12개.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본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의 토성을 보면 이것도 넘어가죠. 여기까지가 토성이고 박씨, 한씨, 신씨, 갈씨가 요게 이제 촌성입니다. 16개의 여기 이제 지역에 본관을 둔 성씨가 나오는데 이게 전국의 최대라고 하는 거죠. 12개만 하더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 같은 경우 봐도 한 7개밖에 없어요, 토성이. 그리고 다른 데도 다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10개 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가 1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촌성까지 하면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문의에도 또 뭐 이씨, 문의를 본관으로는 이씨, 조씨, 박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국보,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용사지 철당간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1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김씨, 손씨, 경씨, 한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이 나오는데 김혜종이 거기 주인공이죠. 김혜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세운 것이 용사지 철당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다 못 이루고 죽으니까 이 사촌인 김희일이 완성한 것이 용사지 철당간을 완성한 사람이 김희일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한 사람이 김수, 글자가 지워져서 이거 안 보입니다. 김아무개, 김석희, 김광겸, 김원이 나오고요. 손씨 중에는 손이, 손인겸, 손석이 나오고 경씨 중에서는 여기 당연히 청주 손씨입니다. 청주 손씨, 청주 김씨, 청주 경씨, 경주홍, 경기준. 그래서 그 청주 경씨의 족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실제는 안 나오고 훨씬 더 후에 경대성의 아버지를 시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주 경치에서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인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족보를 만들 때, 족보는 조선시대 때 만들잖아요. 그 맥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맥을 찾지 못하니까 경대성 아버지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청주 경치 족보에는.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주 한씨 족보에도 물론 한 명씩이 안 나와요. 한 명씩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청주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때 토성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청주 한씨하고 청주 곽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사라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주 이씨도 이제 있긴 있어요. 근데 청주에는 거의 없고 타 지역에 가서 조금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청주에 한시, 이시, 김씨 쭉 뭐 다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76개 성이 나옵니다. 이게 그 청주 문의를 관양으로 한 거예요. 본관으로 한 게. 청주를 본관으로 한 것이, 청주를 본관한 것이 76개.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본관으로 한 것이 18개. 서원도 사실 청주잖아요. 이거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합치면은 뭐 거의 100개 가까이, 90개 뭐 넘죠. 그럼 문의를 본관으로 한 성씨가 9개. 이씨, 박씨, 조씨, 김씨.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연산도 사실은 그 문의의 별칭이니까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의를 본관으로 하는 것도 13개 성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청주, 서원, 문의, 연산 다 합치면 107개의 성이 청주를 본관으로 했다는 얘기죠. 꼭 청주가 아니라 이제 문의까지 합쳐서, 문의, 연산, 서원까지 합쳐서 상당히 많은 성씨가 청주와 문의를 본관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1930년 조선 총독부 국세조사에서는 청주와 문의 지명을 관양으로 한 성은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1930년에는 13개. 그래서 경씨, 한씨, 정씨, 곽씨, 고씨, 이씨, 남씨, 송씨, 최씨, 근씨, 준씨, 돈씨,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문의에는 2개, 문의 박씨, 문의 점씨,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게 다 합쳐서 15개 성으로 조사되는데, 이 중에서 청주 근씨, 청주 돈씨, 청주 점씨, 문의 점씨는 새로 등장한 신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또 이것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작아서 청주를 그 본관으로, 청주와 문의를 본관으로 한 성이 107개나 된다는 건 뭐 상당히 많은, 우리가 놀랄 만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대 성을 청주에서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리, 목박, 비변, 판홍, 대한, 민민, 간호, 산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름제 이씨, 한산이 씨죠. 그 다음에 목박, 제가 이제 여기인데, 뭐가 밀양박 씨, 비홍, 비상리의 홍시다에서 비홍, 너더리의 홍시다에서 너더리 홍씨라고 하는데 판홍, 대머리의 한씨, 그래서 대한이라고 합니다. 민마루의 민씨, 영민씨죠. 민민. 머미, 가산이를 머미,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머미라고 하는데, 머미의 노씨, 요게 이제 교화노씨죠. 그 다음에 산동신씨, 산동신씨는 고령신씨를 말합니다. 낭성, 미원, 뭐 가덕면 일대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정 동국운전 성남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겠어요. 원태라는 인물이 처음에 서원소경의 사신으로 삼은 것이 나옵니다. 청주시장 1호, 청주시장 1호가 첫 번째 청주시장이 바로 원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태.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나오는데, 이거 다 뭐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쭉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권하라고 하는 사람 잠깐 소개하면, 목사가 되었을 때 고성, 저 경상도 고성이죠. 경상도의 요망한 백성 이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미륵불이라 할 것 없고 민중을 현혹하여 말하기를, 내가 석가모니 불이 될 수 있다. 무릇 귀신에 빌고 제사하는 사람이나 마수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허언을 하고 있어요. 만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3월에 가서 해와 달이 모두 빛이 없어질 것이다. 아주 그냥 이렇게 약간 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푸른 꽃이 피게 하고 나무의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되 한 종자로서 2번 수확할 수가 없다. 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믿고 쌀과 명주와 금은을 베풀어 주면서 후환을 두려워하고 말과 소를 죽어도 버리고 먹지 않으며 재물을 가진 사람은 모조리 남에게 주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산천의 귀신들을 동원하여 내어보내면 외적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하니 무당들이 더욱 공경하고 믿어서 선양당 따위를 헐어버리고
이금이라는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섬겨 복과 이익을 빌었으며 무리배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라 일컬어 서로 속이니 수령도 나가 맞이하여 객관을 두고 대접하는 사람도 있기를. 심지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관리들까지도 이 사람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이제 허풍쟁이 허언 이상한 요망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청주에 이르자 화가 그들을 깨어들여 권하란 말이죠. 그 우두머리 5명을 결박하여 가두고 도정에 보고했더니 도당에서, 이게 정부죠. 그 당시 도당에서 여러 도에 공문을 보내요. 모조리 잡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권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혹세무민하던 요망한 사람을 이렇게 처단한 걸로 요 인물에 나옵니다. 요 재미있는 거라 소개를 했고요. 뭐 이모지 책이고 이렇게 나오고 본조는 이제 조선 시대죠. 본조에는 이원증이 나오고 신증 추가로 인물의 윤장 귀미 이렇게 나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물조에 보면 앞에 거에게는 그 인물이 아니라 저게요. 그 관리 그러니까 관직 벼슬 아치 소개한 거고 요거는 그냥 순수 인물입니다. 여기 인물조에 이제 총일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태조 때 이제 한시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왕가도가 본래는 청주 이씨예요. 왕가도라는 사람 이름은 많이 나와요. 아마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본래는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을 세워가지고 성종 때 장군에 뽑히고 벼슬이 상당히 높은 벼슬까지 합니다. 그래서 왕치성을 하사하게 돼요. 그래서 덕종은 그의 딸을 왕비로 삼았고 시호를 영숙이라고 하고 현종 묘정에 배양, 현종 사당에까지 같이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주에서 상당히 세력을 쓰는 청주이씨, 청주의 호족이기도 한 토성이기도 한 이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왕가도 성을 쓰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지리제는 요 정도만 소개되어 있는데 왕가도가 한 일이 개경의 개성, 그 당시에 수도인 개성에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을 축조하는데 총책임자가 돼요. 근데 나성이 그 이전에 고려 태조 때 청주에 나성을 쌓았죠. 아마 청주에서 나성을 쌓은 어떤 그런 기술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개성에 나성을 쌓았다. 서울 개성의 성이죠. 서울에 이제 도성처럼 고려의 도성을 쌓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공을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청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만 그냥 쭉 열가는데요. 곽씨들이 많이 나옵니다. 곽원, 곽상, 곽여, 이공승 꽤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경대승이 여기 나오고요. 경대승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장군이죠. 그 정정부를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무인 정권 시절에 그 이전 사람들은 다 어떤 인물이 나쁜 인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경대승 하나만큼은 좀 올바른 사람으로 역사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오로지 경대승만. 경대승이 바로 청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진의 아들인데 그 경진이 청주경씨의 시조로 지금 족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천에 그렇죠, 물론. 네. 지북동. 그 다음에 이씨가 나오죠. 청주 정치. 곽계. 이제 곽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곽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 책자에 보면 여기 그 우산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 요 사진이 있는데, 요 그림이 국립청주박물관 초기 만들었을 때 그 현관에 걸려있던 사진이에요, 이게. 국립청주박물관 그 땅을 누가 기증했죠? 곽씨들, 곽응종이라고 하는 분이 기증을 했는데 저쪽 명암 약수터 일대가 다 청주 곽씨 땅이에요. 지금 저 박물관서부터 다 청주 곽씨 땅인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곽응종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명암약수터에서 10원씩 돈 받던 분이에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 쪼그리 앉아가지고 다 오면 10원씩 동전 하나씩 받았던 물 먹을 때마다 이렇게 10원 그 바가지 같은 데 10원 넣고 이렇게 그 물을 먹었어요. 10원 안 넣으면 오라고 해서 10원 넣으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쪼그리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곽응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참 아주 초라한 그 노인같이 생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신 분이죠. 거기가 거의 습지고 못 쓴 땅이에요. 청주시에서 가깝지만. 그래서 이분이 80년대 초에 청주시에 땅을 기증합니다. 그때 땅을 해서 국립청주박물관을 여기에 지금 내가 땅을 기증하겠다 해서 그분이 땅을 기증한 땅에다가 지금 국립청주박물관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가면 이분의 공적비가 조그맣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곽시에 이제 의해서 청주박물관이 만들어졌고 하니까 청주박물관 처음에 이제 개관했을 때 그 조상인 곽예라고 하는 분의 이렇게 초상하고 이런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현관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마 어디 수장고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맨발에 우산을 들고 혼자서 용화지에 가서 연꽃을 감상하는데 훗날 사람들이 그 풍치를 높이 여겨 그 일을 가지고 시를 짓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그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던 물론 뭐 벼슬도 높이 했고요. 어쨌든 청주 곽씨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 200점 이공승의 후손이죠. 청주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한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고, 여기 상당 부원군의 봉해지입니다. 상당이 어디죠? 청주죠. 그러니까 청주 상당 부원군의 봉해지고, 정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예, 정보, 정호, 정주. 그 다음에 청주 곽씨, 곽인, 곽추. 이거의, 이거의, 그 다음에 한공의, 한중예, 경복흥. 이게 이제 이분에 대한 게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오죠. 여기서 보면 청성군, 한공의가 청성군에 봉해지는데 청주의 청자를 따고 그냥 이 성도 고을 이름에 청성부원군 이게 많아요. 나중에 보면. 청주 사람이기 때문에 청성군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인 한중예를 똑같이 청성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시호를. 그래서 개성군이라고 했는데 청성군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을 개자를 써서 개성군이라고 이렇게 시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 이렇게 상당군, 또 청성군, 한방신, 서원군에 봉해지고, 한씨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조는 이제 조선을 말합니다. 존조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정탁이 나오고요. 개국공신이죠, 당연히. 정총, 정추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개국공신이 되고요. 서원군에 봉해지고, 한상질,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한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상질, 한상경, 한확, 그 다음에 한백륜, 아주 그냥 조선 초기에 아주 청주에서는 제일 큰 세력이 한씨들이 되는 거죠. 한개의, 한명이, 드디어 이제 한명이가 나오죠. 한명이 원래는 굉장히 한미한, 요즘 말로 하면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합니다. 9급 공무원. 그러다 영의정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권세를 누린 사람이고, 딸들이 전부 다 이제 왕후가 되고 하는데, 말할 필요 없이 엄청난 세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묘소가 지금 저 수신면에 있는데 수신면은 원래가 청주 땅이죠. 청주 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정의 한치영, 한세환 이런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효자편에 손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청주 손씨죠, 당연히. 요게 저는 이제 전에 흥덕사지 발굴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 우왕 4년에 이게 1378년이에요. 왜구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침입하였는데 어린 딸들이 옷을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소녀는 돌아보지 않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업고 도망쳐 해를 면하였다. 그래서 효자가 됐어요. 그 딸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이렇게. 예. 근데 요게 이제 왜구가 쳐들어온 것이 직지를 간행한 1377년 바로 그 다음에요. 그래서 흥덕사지라든가 산해사지, 운천동 일대에 이제 많은 절이 다 이때 불타 없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조에 이르러서, 이건 소녀는 이제 고려 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본조, 조선시대에 와서는 경연,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효자죠. 만고효자, 효자의 대명사. 그 사람이 바로 남일면 효촌리 출신입니다. 효촌리라고 하는 마을 이름은 당연히 이제 이 효자에 의해서 나온 지명이고요. 거기에 지금 비석이 있고, 그래서 한 15년 전쯤에 아무도 누구도 경연 효자비를 문화재 지정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는데, 남일면 그 효촌리 일대에 붉은색 그냥 현수막이 수십 개가 걸렸어요. 주민들 결사반대. 문화재 지정 결사반대. 자기들 땅에 영향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 위원회가 도청에서 열렸을 때 마침 그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복도까지 그 사람들이 다 점령했어요. 전부 다 그 머리에다가 그 홍건적처럼 두건을 메고 여기다 뭐라고 쓰고 결사반대 다 여기 이마에다가 붉은 글씨 써가지고 전부 다 그 복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회의를 했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제가 의장석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주재했는데, 밖에서 뭐라고 하든 말려든 통과시켰어요. 문화재 지정을. 근데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게 문화재위원회는 결정하면 대통령도 번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문기구가 아니라 문화재위원회는 결정기구예요. 결정기구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까 그냥 지정을 공고를 안 하고, 지정 공보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정 결재를 받아서. 그 절차를 안 밟아서 지금까지도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효자하면 효자의 대명사 경내성입니다. 경연입니다. 경연. 예. 그래서 경연이 신앙소원에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로서 이 사람이 학식이 높거나 높은 벼슬을 했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신앙소원에 배양된 거는 효자이기 때문에, 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신앙소원이 처음 세워질 때 저희 선조인 이제 강수 박군 선생, 경연, 그다음에 은진성 시인 송인수 선생, 이렇게 세 분을 모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을 계속 추가해서 9명이 됐지만, 그래서 효의 대명사 경연이 여기 있다. 그래서 뭐 쭉 나오고, 효자들 많이 나와요. 효자의 그 공통점, 한겨울에 꼭 그 부모님이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한겨울에 가서 물고기 나오게 해달라고 얼음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무릎팍이 따뜻하니까 얼음이 녹아요. 물고기가 툭 튀어나와요, 거기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했더니 나았더라. 요것이 꼭 나오고, 또 하나는 다 죽어가는 어머니한테 단지 주열합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였더니 살았다. 아니면 며칠 더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죽은 후에 부모님의 묘소에 이제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다. 그 심요살이 한 대표적인 분이 조광 선생이에요. 한양조씨 여기 입향조, 연정리 입향조 조광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거기 효충사라고 하는 사당도 이제 그 앞에 효자가 들어간 거예요. 효도도 했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효와 충을 실천했다고 해서 효충사가 되는 겁니다. 모계 조계 선생, 이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도 보면 대개 전설이 묘소를 가는데
묘소에 호랑이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호랑이가 보호해준다. 뭐 이런 것이 나오고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비슷비슷해요. 자, 네, 되게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 정도 이렇게 해서 김석봉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성씨가 또 여지도서에 나와요.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씨가 사는데 이 씨의 본관이 여기서 다 나와요. 청주에 사는 이 씨, 완산이 씨, 한산이 씨, 본주라는 건 청주죠. 청주이 씨, 전의 씨, 경주이 씨, 고성이 씨, 한 씨는 본주는 청주죠. 그러니까 청주 한 씨란 얘기고, 이 씨도 본주라고 했는데 청주이 씨죠. 그다음에 김 씨, 경주, 청풍, 안동, 광주, 연안, 송씨, 은진 송씨, 권씨, 안동 권씨, 정씨, 동래, 진주, 초계, 고씨, 제주고씨, 양씨, 지금은 그 양이라고 쓴다라고 돼 있어요. 중화양씨, 나무병으로 바뀝니다. 곽씨, 본주, 청주 곽씨란 얘기죠. 이렇게 손씨, 구례 손씨, 밀양 손씨, 이렇게 여지도서에 나오고 노씨는 교화 노씨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여지도서에는 쭉 나오고 마씨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다오거리란 말이 또 여기 나오고 요속 문명이라고 하는 글이 여기에 여지도서에는 추가되어 있어요. 송시열이 지은 공북루기에 이르기를 청주는 실로 우리나라 한가운데에 있는 땅이며 서울에서 300리 안에 있다. 옛날에 현인이 가르침을 편 곳이요. 많은 어진 사람들이 교화의 향기가 남아있다. 민간의 풍속에 항문이 밝게 빛나니 동남쪽에서 으뜸이다 라고 이렇게 청주를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계속 또 나오는데요. 이제 인물에는 고려 인물 쭉 나오는데 이름만 그냥 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29명. 본주, 조선시대 때 인물로는 12명.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고, 충신에는 나사종, 김선복 이렇게 9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 나사종 같은 경우는 비중리, 내수 비중리에 그 충신각이 있는데 참 특이한 분입니다. 여진족이 침입했을 때 이 사람이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날인인가 그런데 이 나온 걸 뭐 날인 그래요. 아들 손자들이 3년상을 치르는 날 자결을 해요. 재산날이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그 손자도 아버지의 3년상을 주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4명의 재산날이 똑같아요. 예? 아버지를 따라서 죽은 거예요. 이거 원성이 많네. 여자들은 이따 조금 더 보면 18은 더해요. 18은. 자, 효자. 소유 나오고 경연 나오죠. 여기 그 곽훈 나오고, 곽훈이 그 오창 호수공원에 가보면 곽훈 효자비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제 이름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했어요. 예전에 시간이 참 아깝네. 오창 과학단지 개발할 때 그 이전에 제가 이 곽훈 효자비를 발견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곽훈이 뭐 현풍곽신지 청주곽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책자에만 소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창이 그냥 과학단지 개발을 해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창 개발단지 그 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그 호수 밑에 요만한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잘 모른대. 지금 싹 밀어서 현재는 없대. 그래서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건데 찾으면은 잘 어떤 보관해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업 현장 사무소에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 포크레인으로 실어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개발이 끝나고서 오창 호수공원 만들고 그 옆에 거기가 원래 위치가 호수공원이니까 거기다 좀 세웠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서 세웠어요. 제가 문화재 지정 신청해서 동문화재가 됐죠. 근데 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풍각시, 청주각시 문중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여기 새청주약국, 지금은 없어졌어요. 새청주약국 주인이 그 곽환봉 씨라고 아실 거야, 아마 형님은.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족보에 있고 우리 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곽씨의 조상인 것이 밝혀졌고 현재 오창 호수공원 앞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강, 이분의 직계 선조가 되는데 연정리에 효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적, 모충동에 가면 저 왼쪽에 길가에 이렇게 모충동 고개 넘기 전에 저 충묘 양정각이 있죠. 연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이제 몇 분만 살펴보겠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황효건의 아내이며 승지 이도의 딸이다. 과부로 20년을 살면서 추우나 더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 있지 않았다. 죽만 먹으며 몸이 야일 만큼 슬퍼하기를 하루같이 했다. 선조 때 정물을 내려고 표창했다. 이런 거. 네. 여기 더 나와요. 민씨, 민사관의 딸이며 참판 신혜남의 아내이다. 신혜남은 또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효자도 이 사람도. 평소에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 임질환 때 남편이 끌려가 앞장서 싸우다 죽었다. 남편이 끌려가니 앞장서. 남편이 끌려가니까 대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고. 곽씨, 생원 이대훈의 아내이다. 8살 때 아버지의 병원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바치니 병이 나았다. 또 시집가서는 남편의 병원에서 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바치니 또 병이 나았다. 임질환 때 끝내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그래서 정문을 내리고 표창했다. 요게 지금 그 오창 개정리에 연료각이 있어요, 현재. 나씨, 요거 또 김씨, 병자호란 때 전사한 강등룡의 아내이다. 평소에 부덕이 있었다. 남편이 전쟁터로 나갈 때 저고리에 실록 꿰매어 십자 표시를 했다. 이 표시를 근거로 남편의 시신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져와 장사 지낼 수 있었다. 시부모를 모시는데 효성을 다했다. 일이 알려져, 조정이 알려져 정물 내리고 표창했다. 화계동 저쪽에 청주 산업단지 그 뒤쪽 화계동에 연료각이 있습니다. 이씨, 정지신의 아내이다. 임질환 때 적을 만나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적군을 만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 이런 겁니다. 하씨, 선비 이영씨의 아내이다. 임질환 때 부부가 난리를 피하던 중 뜻밖에도 적과 마주치게 되었다. 남편은 먼저 달 하나 숨었는데 아주 요즘 하면 그 비판받을 사람이죠. 남편은 먼저 달 하나 숨었는데 하씨는 미처 숨지 못했다. 아내를 챙겼어야지 먼저. 적에게 붙잡혀 적이 몰아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다 땅에 넘어졌다. 적이 하씨를 묶어 말에 태우니 그때마다 번번이 하씨는 말에서 뛰어내려 타지 않았다. 적이 성을 내며 하씨를 찢어 죽였다. 그래서 정물 내려 표창했다. 지씨, 충주 지씨일 거예요. 정검의 아내이다. 효성은 하늘이 낸 것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제도를 다했다. 임질환 때 적에게 몰리자 떨쳐 일어나 욕설을 퍼붓다가 절개를 지키며 죽었다. 그래서 정물 내리고 표창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대개 이런 내용들이에요. 김섬. 그게 이제 송상현의 첩이에요. 실제 이 첩, 수의동에 강촌마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송상현의 첩이다. 본관은 함흥이고, 이렇게 용모가, 재주가 있고 용모가 예뻤다. 13세의 나이로 송상현 공을 따라 동네로 갔다. 일이 급박하게 되어 송상현 공이 조복을 찾자. 관복을 찾은 거예요. 이제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조복을 찾자 김섬은 공이 의를 지키며 죽을 것이라고는 사실을 알았다. 곧바로 계집종 금춘과 함께 관아의 담장을 넘어 송상현 공이 있는 곳으로 가니 적이 이미 우르르 몰려들어 공을 해친 뒤였다. 송상현이 이미 죽은 거예요. 김섬도 붙들렸는데
사흘 동안 욕설을 그치지 않다가 끝내 적에게 살해되었다. 무덤은 충렬공 송상현의 무덤 옆에 있다. 실제 있습니다. 실제.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요. 이양녀도 역시 송상현의 첩입니다. 첩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송상현의 첩으로 공을 따라 동네로 갔다. 적이 닥치려 하자 송상현 공이 서울로 돌려보냈다. 너는 이제 살아라 하는 얘기죠. 첩이지만 가던 중 하루는 부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남편과 함께 죽겠다 하고는 급히 동네로 갔다. 만분 금춘, 이게 몸뚱이에요. 만분 금춘과 함께 모두 붙들려 바다 건너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일본으로 끌려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들을 들이려 하니 수청을 들라고 한 거예요. 들이려 하니 이씨는 죽음으로써 버텼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를 의롭게 여기며 놓아주고는 절개를 지키며 살고 있는 관백의 딸 미나모토 씨와 함께 별채에서 살게 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담장이 무너뜨렸지만 이 씨가 살던 곳만은 유독 아무 탈이 없었다. 하여튼 살아난 거죠. 적이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탁하여 맡기니 마침내 절개를 온전히 지킨 채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도 지금 이소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소사라고 해서 역시 같이 수의동에 현재 열려가기 앞에 있는 김섬과 함께 같이 합설되어 있습니다. 권소다 이 사람도 있고요. 이만길의 아내이다. 24의 나이로 남편의 상을 당해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이 삐쩍 말라 뼈만 앙상했다. 부모가 그의 절개를 꺾으려 했지만 죽어도 따르지 않았다.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다. 나라에서 쌀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씨, 선비 정용가부의 아내이며 통동랑 신홍제의 딸이다. 제 남편이 일찍 죽으니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은 채 17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비 정금. 이 사람은 노비예요, 노비. 노비인데 제 남편이 죽은 뒤 장례비를 마련하고는 장례 7일날 새벽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장례 7일 돈을 다 준비해놓고 스스로 죽은 거예요. 돈을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겠죠.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렸고 제 남편과 한 무덤에 묻혔다. 평소의 지조대로 죽음을 서약하고 곧고 굳센 절개에 대해 고향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내리고 표창했다. 노비입니다. 노비에게도 정문이 내려진 사례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에게도 있습니다. 무당, 일정이라고 하는 무당은 제인, 광대죠. 강선제의 아내이며 효자 정상명의 딸이다. 일찍이 제 남편이 탐종, 종기 같은 거죠. 탐종을 알았는데 일정이 그 고름을 빨아냈다. 이 무당이. 제 남편이 죽은 뒤에는 언제나 예리한 칼을 지니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의 절개를 꺾지 못했다. 또 닭고기와 술이 제 남편의 병에는 금기였던 까닭에 이 종기에는 닭고기하고 이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한평생 먹지 않았던 얘기죠. 고향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탄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쌀을 내려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박씨, 효부, 여기 최씨도 나오고요. 김씨, 여기 마지막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선비 이지훈의 아내며 효자 김정삼의 손녀이다. 제 남편이 일찍 죽자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지만 두 눈이 모두 먼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서 신락 같은 목숨을 힘겹게 이어갔다. 6년 동안 병고하나니 머리에 기름기가 가득해 베개를 가까이 하면 이들이 옮겨왔다. 이들이 옮겨왔다. 약을 먼저 맛본 뒤 시어머니에게 먹기를 권하고 시어머니의 똥을 맛보아서 그 증세를 살폈다. 시어머니 똥을 맛본 거 이게 많이 나옵니다. 효자들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하늘에 대고 비니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근로 조정의 할인이 부역과 조세를 면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토성은 성리학에 기반한 고려 관리 사이로 점차 조선시대에 와서 사라지고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세거성시 급격히 증가합니다. 상경 종사 후에 낙향한 사람들이 청주에 많이 내려왔고요. 낙향한 그 배경에는 반드시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처갓집 아니면 애갓집입니다. 그냥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 그 임진왜란 후에까지도 한동안 아들과 딸 재산 똑같이 분배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벼슬을 마치고 어딘가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고향 아니면 처갓집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처갓집 고향으로. 근데 왜 그러냐? 처갓집에 내 재산이 이미 있는 거예요. 부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땅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없으면 내려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청주의 세거성시 한 70여 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 책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애갓집 아니면 처갓집 동네로 이주해 가지고 세거성시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남녀 공평이 재산을 분배해 줬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앙서원 얘기했는데 낭성편은 뭐 아까 얘기했고요. 조선 후기 말기에 지리지에 갈수록 인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청주의 인물은 노론 세력의 이제 강력한 노론 세력의 중심이었고요. 임진왜란 때 많은 의병 활동을 했고요. 일제강점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고 또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청주 출신 6명이라는 거 다 알죠. 청주와 같은 고을이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부터 함경도까지 하면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넘는 군 중에서 뭐 시군 중에서 청주 출신이 6명이에요. 이건 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예요. 이거 뭐 추중을 불허할 정도로 청주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대표 인물들이 많았고 그 밖에도 뭐 단재 신채호 선생, 뭐 거기 민족 대표는 아니죠. 뭐 그 이후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독립투사들이 뭐 많았고 근현대 문인, 예술인 활동이 왕성하게 있었다. 많은 분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인물을 특출나게 내세우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